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5%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빨간불 킨 곳이 있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걱정거리가 많은 주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는 일단 뭐 히토류를 금지한 건 아니지만 니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생각해봐도 트럼프가 당장 하루 전에 난리를 쳤는데 갑자기 오늘 와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말할 리는 없겠죠. 일단은 이 조정이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이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와중에 오를 만한 주식은 뭔지 한번 또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오늘의 공부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주말 사이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이번 하락의 타겟은 코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엄청난 청산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현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아요, 뭐 이런 조정은 있을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코인 선물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청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돈이 영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난 건데요. 어쨌든 이런 일이 금요일 저녁에 생겼고요. 그렇다면 그 시발점이 뭐였나? 바로 트럼프였죠. 또다시 중국을 향해서 100% 관세 이야기를 꺼냈고, 지금 현재 나오는 중국은 싸움은 원하지 않지만 고집 부리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 다시 또 으르렁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100% 관세가 11월 1일 그걸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 어땠나? 다 빨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왼쪽에 있는 이 반도체 엔비디아 마5 그리고 AMD 마7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너스 5% 근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코스피는 하락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과연 저점에서 쭉 올라오는 양봉을 만들어낼지, 조금 더 이 하락이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빨간불 킨 곳이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필수 소비재 쪽인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 담배, 이쪽 관련 애들은 좀 파란불을 켜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오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내일 필수 소비재 쪽은 큰 타격은 없겠구나, 다만 반도체가 조금 흔들리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코스피는 어땠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코스피 해봐야 금요일밖에 안 열렸죠. 코스피 1.7% 올랐고요. 삼성전자 6%나 올랐는데 일단은 9만원이 또다시 깨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른 것도 없는데 또다시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외국인의 매도로 전환될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혹시나 반도체가 빠지는 와중에도 외국인이 매수가 나타난다, 그렇다면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외국인의 흐름 중요할 것 같고요. 환율입니다. 1434원 쭉 올라갑니다. 환율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환율이 다시 또 점진적으로 하락하며 코스피, 코스닥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가가 많이 하락해요. 58.9달러까지 하락 중. 미국 시장입니다. 많이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3.5%나 하락했습니다. 미국 채권입니다. 채권도 많이 하락했네요. 2.3%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4.051.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많이 하락했죠. 지금 현재 쭉쭉쭉 주말 사이에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쪽에서 청산이 많이 나타났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인해서 혹시나 이제 주식시장에 마진콜 같은 그러한 시스템 리스크가 나타날지 일단 월요일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터진다면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잘 마무리가 된다면은 트럼프의 입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하겠죠. 일단은 뭐 최악의 상황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3% 넘게 하락 출발해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인에서 코로나를 뛰어넘는 대량 청산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된 자산들이 같이 급락이 나타날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날 계좌 키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몇 주간 트럼프의 입만 쳐다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이펙이 당장 코앞이다 보니까 대신 시결은 조금 짧을 순 있겠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쯤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있는 겁니다. 중간은 갖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올해 말이, 그리고 올해 말보다 내년이 더 좋을 거라는 생각 다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연히 AI,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그리고 로봇 등등 이러한 친구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잔파도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그래도 주식시장 조금 볼 수 있고 트레이딩에 조금 자신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 내일 시작과 동시에 혹은 급락 출발하고 양봉을 쭉 띄울 수 있는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워낙 요즘 장이 좋다 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양봉을 띄운다면 그때 좀 매도를 해서 한 내가 가진 자산의 절반 정도를 매도해서, 그렇다면 그 매도한 물량은 언제 삽니까?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에 하락을 예상했으니까 팔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더 하락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10,0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한 3% 정도 하락한 9,700원 그 정도 되면은 다시 줍줍하는 요 정도 차이만 노려보는 그런 매도 전략을 사용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거의 단점은 진짜 우리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3% 정도 이득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흘러가면 매우 좋지만 혹시나 하락하지 않는다면은 야, 증시가 너무 강해요, 이런 일이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그게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죠. 요거는 기르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략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에서 또 오른 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히토류는 무조건 챙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금이 있다면 가진 자산의 5% 정도만 바로 월요일에 히토류를 조금 투자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습니다. 히토류가 오르면은 뭐 해지할 수 있어서 좋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히토류가 떨어졌다는 건 내 주식이 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쪽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올랐던 애들은 담배, 콜라 등 필수 소비재 쪽이죠. 그런 친구들은 걱정을 크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원전 관련주인 오클로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는 이제 사실 이제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AI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도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반도체, 로봇, 전력 설비 등 이 친구들의 하락폭이 그렇게 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조정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매수세가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일단 반도체가 하락하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장 특징을 보면은 반도체가 오를 때는 이제 조선, 방산 이런 친구들이 좀 빠지고, 반도체가 빠질 때 다시 조선이 올라가는 약간의 시속 게임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에 혹시나 돈이 들어간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하락 이유가 뭐라고요? 관세입니다. 관세. 그 관세 수혜주는 조선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때까지 올해 내내 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이제 3분기 실적 시즌도 코앞이다 보니까 실적이 워낙 좋은 조선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조선주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증시 전망을 한번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입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시나리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100% 확신하지 말고 기대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바꿔가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 연기금과 외국인의 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입니다. 사실 금요일 하루죠. 삼성전자, SK스퀘어, 두산에너빌리티, 코리아연, 삼성전기, 네이버 등을 매수하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은 뭘 샀나?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전자 후 네이버, 로보티즈, 카카오 등을 매수하고요.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하이닉스, 하나유로스페이스, 기아, LG엔솔, 현대차, LIG넥스원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전 일본 경제안보 담당상이 총리가 유력해졌다, 이러한 얘기와 함께 아베노믹스 기대감이랑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소식을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본 내 정치 상황도 약간 혼란스럽다고 하네요.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에서 AMD가 폭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AMD가 오픈 AI랑 쿵짝쿵짝 한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AMD는 삼성전자랑 관련도가 높다 보니까 삼전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이 수요일에 나타났습니다. 1420원까지 왔고 지금은 1430원까지 왔죠.
목요일입니다. 젠슨항이 AI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닷컴 버블이랑 다르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노벨 평화상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런지 바로 중국을 때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예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일본 증시가 휴장입니다. 야, 개인적으로 많이 부럽습니다. 우리도 이때 휴장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혹시나 내일 삼성전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온다면은 한 번에 그 반도체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도 당연히 부각되겠죠. 조선주 이거 관심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미국 가구 수입 가공 목재 등의 관세 부과 소식도 있습니다. 윈도우 10 지원 종료 예정입니다. 컴퓨터에서 윈도우를 아마도 다들 쓰실 것 같은데요. 윈도우 10 지원이 종료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입니다. 미국 CPI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셧다운 때문에 공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중국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발표. 목요일입니다. 미국 PPI가 발표가 되는데요. 셧다운 때문에 이것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장이 하락하다 보면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또한 리스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항상 같이 오니까요. 금요일입니다. 미국 산업 생산 이것도 셧다운. 미국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작되죠. 테슬라 실적 발표 등 여러가지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금통위도 열립니다. 또한 삼전에서 무한 기기도 출시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벤트들 참고하시고요. 큰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3초 뒤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산의 가치모에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